반지하 단칸방에 서식하는 비루한 청춘들의 웃기고 눈물 나는 청춘 드라마. 최규석의 습지생태 보고서.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반지하 단칸 자취방에 4명의 대학생들과 뻔뻔한 사슴 한 마리가 도란도란 모여 산다. 습관이 된 가난은 몸에 배어 편안하다. 리얼한 궁상 생활의 기록은 가슴 아린 청춘의 초상을 시원한 색감으로 갈무리한다. 작가 최규석은 일단 어깨 힘을 빼고 웃자고 말한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한 젊은 날의 욕망, 습지의 일상은 시대가 바뀌어도 어디에나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 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시장 안에 있어요. 네. 여기 전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부천 만화 대상이 있는데요. 부천 만화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작가는 그 다음 해에 의무적으로 특별전을 해야 됩니다. 최규석 특별전이고요. 네. 제목은 최규석의 습지생태 보고전. 제가 이렇게 좀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제 작품하고 실제 제 인생, 뭐 길지도 않은 인생이지만 실제 제 인생하고 이렇게 엮어서 연표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둔 그런 전시회입니다. 습지생태 보고서 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2005년에 나오고 네, 굉장히 2012년에 오래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찍혀 나왔어요. 책이 흔한 청춘 드라마가 아니라 뭐 연애든 꿈이든 우정이든 다 조금씩 비틀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다른 그런 청춘 드라마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원래 성격이 이제 그런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막 구성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관심을 가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가난한 청춘의 무슨 성공기라든가 가난한 청춘의 사랑 이야기, 뭐 가난한 청춘의 우정 이야기 이게 아니고 그냥 가난. 네.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이랑은 좀 많이 달랐었죠. 제 영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테지만은 뭐 88만 원 세대도 나오고 그 이후에 하면서 좀 비슷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습지 생태 보고서 덕분에 전세금을 마련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슴 아린 청춘의 초상 그 덕분에 생긴 거잖아요. 네. 그 공간이. 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거 나의 불행을 팔아 부자가 되는 불행도 팔아야지 뭐. 훌륭한 삶이다. 왜 단편 중에 안분지족의 대사가 저는 생각이 나서 적어놨는데 읽어보면 밤새 꺼지지 않는 형광등, 방 안 가득 자욱한 담배 연기, 때에 저른 이불, 빈틈없이 들어찬 짐들, 누군가는 비참이라 말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행복하다. 친구들과 땅에 설 수 있는 꿈. 에이, 지평선이 생성되는 방에서 매일매일 1000바퀴씩 굴러다녀 줄 테다. 이렇게 지금 굴러다니세요? 떼굴떼굴? 1000바퀴 어떻게 부릅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안 됩니다. 지평선이 생성되려면 훨씬 더 커야 돼요. 더 큰 욕망을 아니, 꿈꾸시는. 근데 그거는 또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좋은 공간에서. 이게 욕심이 굉장히 빨리 채워지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안 좋아요. 사람이 이렇게 야망이 원대해야 되는데 굉장히 소박하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부잣집 딸과 연애하는 최군. 기억이 나시나? 그러니까 그녀를 만나러 갈 때는 보통인이고 돌아올 때는 다시 습지인으로 변해서 우리 아버지는 한 달에 용돈 4만 원으로 사시는데 막 혼자 죄책감을 가져요. 혹시 작가님의 경험도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나요? 당시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이제는 실제 경험을 극화한 건 아니고 그 감정. 제가 20대 때 연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없이 자란 사람으로서 연애를 할 때 유일하게 그 일상적인 씀씀이에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죠. 쓰는 돈의 액수가. 그럴 때는 굉장한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날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모님 떠오를 것이고 당연히 그분들이 아끼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 액수의 돈을 막 밥값으로 커피값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죄책감을 안 느낄 수는 없겠죠. 약간 최군희 작가님의 또 다른 페르소나?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실화일까 아니면 어디까지가 극화일까 좀 보면서 궁금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경험을 극화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독자들은 그 경험담을 극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감을 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있다면은 그 감정을 독자들한테 고스란히 전달해주기 위해서 사건을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죠. 그냥 그 겪었던 일을 그대로 옮기면은 그 감정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가가 실제 제 경험입니다라고 해도 그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 자체는 실제 경험이 아닐 가능성이 이제 높죠. 실제랑 굉장히 많이 다르죠. 책을 보면서 이게 뭐 위축된 젊은이들의 숨통을 확 틔워주는 책이다. 읽다 보니까 막 힘이 빠지더라고요,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머라는 코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머를 지속시킨 힘은 무엇이었을까? 보고 나면 힘이 빠진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힘이 빠져야 되는구나. 네, 그건 제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느낀 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굉장히 어정쩡하고 복잡하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떤 한 극단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견디기 위해서는 유머를 갖고 있어야만 어정쩡한 상태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머라고 하는 거를. 만화 그리실 때 외에도 좀 유머가 있으신 성격이세요? 직접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좀 진지한 성격이신 것 같아서. 뭐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재밌는 캐릭터에 속한다고 자부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만약에 2권을 새로 쓰신다면, 습진 생태 보고서 2권을 쓰신다면 2권을 중간 가끔씩 생각을 해보긴 했었어요. 하나가 나왔던 아이디어는 이게 신문 연재작이다 보니까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 검열을 이렇게 하시는. 아니 원래 안 되는 거 아침에 나오는 신문인데 아침부터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보는 신문인데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 검열이 좀 있었죠. 뺐죠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만 따로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럼 1권에서 빠졌던 이야기만. 가난한 남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 성생활, 연애와 성 이게 되겠죠. 혹은 최군이 잠시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연재하고. 예. 누군가 먼저 한 명이 이렇게 먹고 살만해졌을 때 관계 변화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죠. 남자들만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생각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생각한 게 너무 남자들 시각에서만 본 것 같아. 너무 마초적이야.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예. 뭐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당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마초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자세히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청춘, 습지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운다는 것. 현주가 뽑은 3권의 책. 젊은이들의 내방 한 칸 구하기 전쟁,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그렇고 그런 공간에 단물처럼 고인 이야기들입니다. 김혜란의 침이 고인다. 작가 다자이 오사무가 지인들과 나눈 젊은 날의 편집글 모음입니다. 한 작가의 내밀했던 20, 30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자이 오사무의 청춘의 창란. 청년 실업과 경계 침체로 위축된 젊은이들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청춘들과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
엄기 후에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작가 최규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왜 모든 책, 그러니까 이 책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쭉 있는 대로 뭐 지금은 없는 이야기,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다른 책들도 보면 좀 관통하는 코드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좀 축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축축하다? 네, 축축함. 근데 현실을 좀 더 그래도 밝게 그릴 수 있었을 텐데 모두 축축하게 그린 이유가 있을까요?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들에 꽂히는 거죠. 그 주제를 그냥 효과적으로 풀어내고 넘어가고 이런 방식인데, 네, 캐릭터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뭐 그림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적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서 예, 그렇죠. 맞습니까? 뭐 테크닉이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예, 기술력이 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어지는 거를 스스로 견디기 힘들어하고. 인터뷰 짧게 해야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창작하는 과정에서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건데 계속 길어진다는 느낌이 있으면은 스스로 굉장히 좀 괴로워져요. 숙지도 다른 사람들이 막 이거 몇 건씩 더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빨리 끝냈냐라고 하는데, 물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긴 했지만은 사실 숙지 한 20화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동어 반복이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이거 정말 했던 얘기 같은데? 그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만둔 게 컸었죠. 지금 물론 후회합니다, 그거는. 후회하세요? 동어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게 또 그렇게 반복처럼 느껴지지 않고 네, 주제는 어떤 같아도 키워드나 그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씩 이렇게 더 해주는 게 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걸 수 있더라고요. 좀 아쉽기도 하고 이야기가 좀 더 길어도 궁금한데 이들이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요. 제가 미쳤죠. 제 작품 중에 유일하게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는 스타일의 작품이었는데 또 작가님 이야기하려면 둘리? 정확한 제목은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왜 그때도 대선배 김수정 작가의 명랑 만화를 불가촉 루저들의 만화로 만드셨는데 당시 심경은 어떠셨어요? 제 심정이요? 네. 어떤 심정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명랑한 캐릭터들을 이렇게 사회로 투입시키는. 좀 즐거웠죠. 네, 제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기에 만든 만화죠. 즐거운 시기요? 네, 저걸 만들 때가 대학교 바로 갓 졸업하고 그 남의 집에 살 때 그린 작품인데 굉장히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제 미감이 약간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걸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웃기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서 막 이렇게 웃었고.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끔찍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내가 미감이 굉장히 이제 일그러졌구나.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특히 둘리 막 그 작업복 입고 네. 손가락 잘릴 때. 그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엽고 단순한 그림체였던 캐릭터를 갑자기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캐릭터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 자체로 굉장히 웃음을 유발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죠, 그 부분. 그래도 크게 좀 알려지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작품이. 네, 난리 났었죠. 네. 정말. 난리만 나고 돈은 안 들어오고. 30대가 되시면서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조금 표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사회적인 발언이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두 개의 문 포스터 용산 참사 나오는 그 영화 네. 포스터 모델로도 나오시고 네. 이제 이래저래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 딱히 그렇게 뭐 사회적인 발언에 참여를 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 포스터가 한 번 있었고 가끔씩 이제 작가들 릴레이 만화 할 때 한 두세 번 참여를 했었고 인권 만화. 뭐 인권 만화는 그 일이죠. 돈 받고 하는 발언이 무슨 사회적 발언입니까? 그건 일이지.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냥 어느 인터뷰에서 그 작가님이 유독 독서에 있어서도 사회 문제나 아니면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네, 관심은 많죠. 네, 딱히 뭐 발언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뭐 작품 성향 자체가 이제는 좀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이미지가 굳어진 거죠. 그래서 트위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트위터 많이 하신다고. 왜 트위터에는 습지생태 보고서에 관련해서 뭐 졸업 입학, 입사, 집들이, 결혼 이혼, 생일 선물로 할 수 있다고. 네, 그런 네. 좀 모르겠어요. 작품만 읽으신 분들은 약간 좀 지사 이미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지사. 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굉장히 좀 허접한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 한 칸, 지상에 자기 공간이 이제 갖는 게 어려워서 꼬물꼬물꼬물거리는 청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이 그때나 지금이나 꾸준히 팔리는 것처럼 왜 이렇게 변하는 건 조금 어렵고 습지에 있는 청소년들은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되는가? 일단은 이 책을 습지에 계신 분들이 사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밥값도 없는데 무슨 만화책에다 돈을 쓰겠습니까? 도서관에 가서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네. 너무 좀 그런 거 저에게 물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된 세상에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는 일을 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쳐야죠, 빨리. 고쳐야 된다는 건 알죠. 습지 생태계 선배로서 그 청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는 선배들의 얘기는 다 딱히 뭐 좋게 들렸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배랍시고 그리고 나도 힘들었다라는 그걸로 먹고 사는 선배랍시고 직접적으로 무슨 여러분 이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별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좋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제가 그때 뭐 나도 힘들었어라는 선배들 보면 다 짜증났었거든요. 닥쳐 이 오히려 20대가 가장 조심스러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더 와닿네요. 제일 예민한 시기라고 봅니다. 세상이 뭔지 처음 알거든. 우리 한국의 10대들은 그냥 수능밖에는 못 보잖아요. 세상이 어떤지 저떤지 뭐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수능을 잘 봐야지 그거 하나로 달려가다가 수능을 넘어서야 진정한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죠. 하위종의 남노함을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딱히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어찌 보면 은근히 즐기는 듯 또한 뻔뻔함과 간혹 먹이 사슬의 모순을 접할 때면 뒤에서나마 구시렁거릴 줄 아는 비판의식도 갖춘 편이다. 허나 전반적으로 일관된 서식 양태를 보여주는 듯 하다가도 이종으로의 의태가 가능한 상황 하에서는 순간적으로 행동 양식이 돌변하기도 한다. 물론 티난다.